안녕하세요. 매일 30분 유니티 공부하기 엔게디의 김혜영입니다. 자, 오늘은 34번째 날이고요. 겟 컴포넌트를 다양하게 살펴볼 건데 오늘은 그런데 사실 19강에서 우리가 했었어요. 겟 컴포넌트를. 근데 그때는 정말 초간단으로 살펴보았어요.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겟 컴포넌트가 뭔지 막 이렇게 유니티 다큐멘트도 살펴보고 우리는 요 정도만 테스트 해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거의 게임의 틀은 완성했고 이제 스코어를 획득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겟 컴포넌트에 대한 좀 이해를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가지를 다뤄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겟 컴포넌트의 다양한 뭔가 표현법 어떻게 얻어오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 다른 게임 오브젝트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또 태그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요긴하게 배워볼게요. 요게 좀 바탕이 되면 이제 앞으로 게임 스코어 획득하는 거 이런 걸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19강에서 배웠던 컴포넌트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사람인지라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가볼 건데요. 새로 만들어도 좋고요. 왜냐하면 보통 새로 오브젝트 만들면 트랜스폼은 다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여기 플레이어에다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플레이어가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를 지금 플레이어에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들어가 어태치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해볼까요? 그러면 자, 플레이어 컨트롤러 기존 코드 열었고요. 스타트에다가 우리 디버그를 한번 해봅시다. 맨날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디버그창을 많이 쓰죠. 디버그에다가 로그를 해볼 건데요. 뭐를 찍어볼 거냐면 먼저 겟 컴포넌트 메서드를 일단 써줍니다. 겟 컴포넌트하고 얘가 메서드 형태니까 가로인데요. 제너릭 기법이라고 해서 이 꺽쇠 가로 안에 내가 쓰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tran 트랜스폼을 한번 써줘 볼까요? 그랬더니 이제 밑줄이 없어졌죠. 그러면 get 컴포넌트 얻어오겠다. 그리고 트랜스폼이 누군지를 얻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디버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웬만한 디버그는 다 막아놨어요. 막아놨고 아마 이거 말고도 게임 매니저에서도 이렇게 디버그 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좀 지금 막아놓습니다. 막아놓읍시다. 네, 이렇게 막아놓고 뭐 웬만한 디버그는 다 막아놨어요. 안 쓰려고. 그리고 게임 타임이 너무 지금 한 30으로 다시 늘려놓읍시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뭘 테스트 해볼 거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거는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겟 컴포넌트 트랜스폼이 뭔지를 지난 시간에 한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거의 디버그 다 막아놨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죠. 지금 플레이어래요. 이게 뭐냐? 다시 한번 우리가 트랜스폼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겟 컴포넌트를 통해서. 그래서 문자열을 하나 더 추가합시다. 요렇게 확인한 거다. 트랜스폼 땡땡. 자, 그러면 스타트 함수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자, 뭐라고 나오는지 다시 볼까요? 네, 트랜스폼 땡땡 그리고 플레이어래요. 그리고 유니티 엔진 점 트랜스폼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트랜스폼, 즉 이 스크립트가 걸려 있는 게 플레이어고 이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컴포넌트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가 이 플레이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걔가 뭘 확인한 거냐면 트랜스폼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폼 요가 컴포넌트를 얻어온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재밌는 걸 뭘 할 수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확인도 해봤었지만 트랜스폼에다가 겟 컴포넌트 점 트랜스폼 요 값을 얻어올 수 있을 텐데요. 여기다가 포지션을 한번 찍어 볼게요. 포지션. 그랬더니 클리어하고 플레이를 해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5.0, 2.00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은 떨어졌지만 그 순간의 위치 값인가 봐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겟 컴포넌트 트랜스폼도 얻어올 수 있었고 뭐 애니메이터도 얻어올 수 있었고 그러니까 각 컴포넌트를 얻어올 수 있었던 걸 배웠어요. 기억이 나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연습을 해볼 건데, 연습을 위해서 얘는 다시 막아 놓고요. 여긴 좀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것저것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무시를 하고요. 근데 막았습니다.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게. 그냥 임의로 하나 만듭시다. 이거는 쓰고 버릴 거예요. 에? 뭐야? 잘못 눌렀어. 자, 플러스를 눌러서 C# 스크립트로 하나 만들고요. 얘를 테스트라고 이름 줄게요. 아무래도 대문자로 하는 게 낫겠죠? 네. 이스트가 들어갔다. 어떻게 하죠? 바꿔야죠, 뭐. T. 네. 근데 테스트라고 이름을 바꿔갖고요. 얘가 지금 어떤 오류가 날 수 있냐면, 중간에 이름 바꿨으니까 얼른 이렇게 수정해줍니다. 저장합니다. 그러면 빈 스크립트를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에다가 뭔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 스크립트를 어디다 붙여주시냐면, 우리 플레이어한테 어태치 해줍시다. 그럼 플레이어에 테스트가 들어가요. 쓰고 버리면 돼요. 그럼 이 테스트에다가는 뭐라고 해주냐면, 우리는 지금 업데이트는 필요 없고요. 컴포넌트만 이제 실험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 안에 뭐 주석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스타트 안에다가 연습해 봅니다. 제가 임의로 트랜스폼 타입으로 tr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다 뭐를 활동할 거냐면 get 컴포넌트, 그리고 열고 닫고 끝나죠. 근데 어떻게 얻어온다? 요 꺽쇠의 요 형태, 그 트랜스폼 타입을 적어줘야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폼 tr1은 지금 이거 누구한테 들어가 있죠? test.cs가 여기 플레이어한테 들어가 있죠. 네. 그럼 이 플레이어의 트랜스폼을 얻어온다는 거예요. 네, tr1에 그래서 담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한 거예요. 방금 한 건데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디버그.로그 해갖고 디버그.로그 한 다음에 tr1을 여기다 넣어줘 볼까요? 이렇게 해주나? 이거 자체를 디버그에 넣어주나? 똑같죠. 그럼 tr1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확인을 해봅니다. 클리어하고 플레이 보면 뭐 또 똑같겠죠. 아무튼 플레이어 트랜스폼에 이제 그 컴포넌트를 얻어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은 플레이어라고 알려주네요. 방금 한 거 한번 다시 해본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표현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도 표현해 볼게요. 이번에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듭니다. tr2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게임 오브젝트 get 컴포넌트, 그리고 열고 닫고 끝. 그리고 get 컴포넌트에다가 요거. 그러면은 위아래랑 차이는 뭐만 차이 나냐면, 얘는 게임 오브젝트만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냐? 그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클리어하고 플레이 해보면 이제 결과는 동일할 건데요. 디버그를 안 했군요. 이럴 수가. 카피하고 tr2도 한번 찍어 봅시다. 저장. 그래서 이거 클리어하고요.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플레이어라고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게임 오브젝트가 뭐냐 또 궁금하죠. 우리는 늘 궁금해. 그래서 디버그 로그에다가 넌 누구냐 이렇게 넣어줘 보세요. 뭐 궁금하면 찍어보면 되겠죠. 저장하고서 클리어 해보니까, 그러니까 플레이를 해보니까 얘가 플레이어래요. 이게 뭐지? 이게 트랜스폼인데 얘는 또 게임 오브젝트래. 그래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스타트 내에서 이 게임 오브젝트를 쓰면 바로 그 게임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플레이어 자기 자신을. 근데 또 궁금해. 저번에 디스인가 한번 나왔던 거 기억나요? 그 콜 싱글턴 하면서 디스를 썼었어요. 디스도 찍어봐요. 저장합니다. 또 플레이. 우린 늘 실험해봐야 돼. 그래서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러면 디스도
플레이어 자체를 이렇게 찍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게임 오브젝트로 찍어보니까 게임 오브젝트라고 나오고요. 또 디스를 찍어주니까 이 테스트 클래스 자기 자신, 즉 플레이어를 가리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누가 더 좋아요? 약간 주어가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린 짧은 게 좋잖아. 귀찮으니까 얘를 안 쓰는 거죠. 보통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말할 때도 나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집에 갈 거야 해도 나는 집에 갈 거야. 주어를 생략해도 말이 통하잖아요. 프로그래밍도 그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표현법도 있어요. 얘는 이제 막 씁니다. 마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해볼게요. 그러니까 왜 구글링을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표현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별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르구나 뭐 이러시면 되죠. 여기 안에다가 가로 안에다가 가로를 했고요. 또 get 대문자가 들어갔어. 잠깐만요. get 컴포넌트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로 해주고 끝나는데요. 트랜스폼 타입을 이제 찾겠다는 뜻이고 실제로 트랜스폼을 찾겠다. 전 컨닝하고 있어요. 다 못 외워서 어쩔 거야. 맨날 보고 하면 되지. 자, 이것만 외웠는데 아무튼 이런 형태는 뭐냐면 트랜스폼 타입의 get 컴포넌트를 얻어와라. 트랜스폼을 얻어와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복잡해. 나 이거 안 쓰고 싶어. 하지만 이런 표현법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편한데 이렇게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알고 갑시다. 이런 것도 되구나. 구글링 하다 나오면 똑같구나. 얼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트랜스폼 타입의 이 트랜스폼 패널을 컴포넌트를 얻어오지 않을까. 또 플레이 해보면 또 잘 나오겠죠. 똑같은 얘기긴 한데 잘 나와요. 플레이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법도 있대요. 이렇게 많이 표현하나 몰라.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트랜스폼 4라는 변수에다가 또 형식은 같아요. 가로 해주고 get 컴포넌트 해주고 또 가로 해주고 끝났어. 그래서 트랜스폼 타입을 얻어올 건데 걔가 뭐냐면 타입 오프, 이거 자바스크립트도 있는데 타입 오프라고 타입을 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써주면 문자열로 처리해주면 이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를 요 타입을 찾아오는 거고 트랜스폼의 타입을 찾아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복잡합니다. 이거 하나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애가 있다. 그래서 구글링 하다가 저런 애 만나면 우리 얼지 말자. 되게 다양하게 있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러자는 거죠. 플레이해보면 또 잘 나와요. 그렇구나. 어쨌든 이 get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이게 테스트가 플레이어에 붙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들어가 있는 그 컴포넌트를, 즉 그 객체를 얻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컴포넌트의 속성 값들 이런 거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안 아까워요. 다 버려도 돼. 얘는 어차피 이 테스트는 플레이어에 어태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컴포넌트들을 받아와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다른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를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월 1, 벽을 하나 생각해 볼게요. 제가 벽을 어디다 세운 거냐면 메인 카메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제 벽이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충돌 감지해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벽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는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트랜스폼 컴포넌트 있고 콜라이더, 충돌 감지하는 콜라이더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어떤 걸 해보려고 하냐면 플레이어 입장에서 월1의 그 컴포넌트를 접근을 인식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 걸 해야 결국엔 충돌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싹 버리고 깔끔하게 접근합니다.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일단 프라이빗에서 트랜스폼 타입으로 tr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트랜스폼에 대한 정보를 넣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퍼블릭으로 게임 오브젝트 타입으로 해서 OT 아덜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TR에는 트랜스폼 컴포넌트 값을 담을 거고 아덜이라는 애는 게임 오브젝트 어떤 개체를 담을 거란 말이죠. 자, TR은 이라고 하고요. 아더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아무튼 아더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짜자자잔. 자, 플레이어 보면 테스트가 들어갔고 아더가 퍼블릭으로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은 됐는데 비어있죠. 넌 할당이 안 됐네. 그래서 이 아더에는 이 월 1을 등록해 줍니다. 그럼 이제 아더는 월 1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그 속성 담는 TR에다가는 아더리 월 1이 할당이 됐잖아요. 아더에 get component 얻어와라. 뭐 얻어오냐면 트랜스폼. 트랜스폼 얻어와라. 그러면 TR에는 아더의 트랜스폼 값이 담기겠죠. 출력해 볼까요? debug. 아이고, 대문자인가? 로그 누구 찍어보냐면 TR도 알아보고요. 또 그러면 요 값이 뭘까요? 그 트랜스폼 값이 담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R의 포지션도 찍어보자는 거죠. 저장합니다. 저는 되게 빨리 하는데 천천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클리어하고 플레이 해보면 짠짠짠짠 월 1, 즉 그리고 그 좌표값 나왔죠? 그러니까 아더에 월 1이 담겨 있었고 그래서 그 월에 트랜스폼 값 받아와서 TR에 담아주니까 TR 찍어봤더니 월이라고 잘 나오고 걔 포지션 값 얼마다 라고 잘 나오죠. 와우, 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성공적으로 다른 오브젝트에 그 컴포넌트, 그러니까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뭔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걔 컴포넌트는 이처럼 아까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컴포넌트를 접근할 수도 있고 딴 놈을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딴 놈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어디가 있지? 이거 닫읍시다. 딴 놈 하려면 여기에 테스트를 어태치를 플레이어에 했는데 아덜이라는 퍼블릭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른 놈을 등록해줘서 요 놈한테 얻어온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 아덜에다 이렇게 값을 넣어줬는데 이게 귀찮다, 이렇게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태그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태그는 뭐냐면 월 1이 지금 우리가 이름을 안 줬죠. 태그가 언태그로 돼 있어요. 잠시만요. 아니면은 플레이어한테 태그를 줘볼까요? 제가 테스트하기는 플레이어에 태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야겠다. 그러면 플레이어에 줬던 이 테스트 이제 연습 끝났으니까 얘는 버립시다. 괜찮아요. 버리고요. 이번에는 또 얘한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월 1에다가 테스트 스크립트를 넣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월 1에 테스트를 어태치 하고요. 이거는 다 필요 없어. 그냥 깔끔하게 버립시다. 네, 다 버리고. 자, 연습한 거 아까우시면, 근데 제가 어차피 여기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다시 보시면 돼요. 네, 그쵸. 그대로 코드도 다 넣어놨으니까 저는 그냥 깔끔하게 지웠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플레이어에 어태치했던 테스트 없애버렸고, 이번에는 반대로 월 1에다가 요 테스트를 넣어준 거죠. 어태치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내용은 다 버렸어요. 내용은 다 버렸고, 그럼 뭘 할 거냐면 월의 입장에서 플레이어를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아까처럼 이 테스트 내용 안 버리고 그 아더에다가 이 플레이어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다른 방법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해봤는데요. 플레이어에 태그가 이름이 지금 없어요. 근데 보통 많이 쓰는 건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거든요.
플레이어라는 태그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 자주 쓰는 건 이렇게 그냥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라고 해줬어요.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타트에다 뭐라고 해볼 거냐면 debug.log 우리가 아까 디스는 찍어봤잖아요. 디스 자기 자신 잘 찍히는 거 알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또 debug.log 이번에는 뭐를 해볼 거냐면 게임 오브젝트 게임 이번엔 대문자예요. 게임 오브젝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문자를 쓰게 되면 이 게임 오브젝트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차이를 알아야 돼요. 소문자를 쓰잖아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디스와 게임 오브젝트를 썼는데요. 지금 이거 스크립트 월에 가 있죠. 이 테스트가. 그래서 클리어를 하고 다시 해보면 디스는 원리를 가리키고 또 게임 오브젝트도 원리를 가리키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디스로 쓴 거는 이 테스트 스크립트 자체를 가리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게임 오브젝트를 하니까 바로 이 게임 오브젝트 자체 원리를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그러니까 소문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대문자를 써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갑자기 색깔이 변했잖아요. 유니티에서 쓰는 키워드인데 여기서 바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뭔가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 하면 이 유니티 엔진에 있는 이 오브젝트들을 얘가 찾는 일을 해요.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중에서 find 오브젝트 with tag find 오브젝트 with tag인데 왜 두 개나 있죠? find 게임 오브젝트 with tag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튼 얘를 써줍니다. 그러면 얘는 오브젝트 중에 이제 태그를 찾는데요. 여기다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그 애의 이름이 뭐였냐면 플레이어라는 태그가 들어갔죠. 그래서 플레이어라고 해줍니다. PLAYE 플레이어라고 저장합니다. 자, 어떻게 되나 궁금하죠? 확인하면 되겠죠. 플레이 해봅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이시죠? 유니티 엔진 게임 오브젝트 플레이어를 찾아줬는데 딱히 이름이 나올 텐데 잠시만요. 게임 오브젝트 find 게임 오브젝트 S를 붙였구나. 오브젝트 단수로 할게요. 오브젝트 위드 플레이어만 찾아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하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플레이어가 딱 나와요. 아까 두 개가 같은 게 아니었다. 복수가 붙은 거네요. 아무튼 이렇게 쓰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인스펙터에 여기다 이렇게 막 드래그 등록 안 해도 되고 그냥 플레이어 태그를 가진 애를 바로 찾아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좀 길지만 어떤 일도 할 수 있냐면 이 플레이어한테 걔 컴포넌트 얻어와라. 어떤 컴포넌트? 트랜스폼 얻어와봐라. 그러면 플레이어의 트랜스폼을 얻어오겠죠? 그래서 확인을 뿅 해보면 요게 트랜스폼을 얻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뭐 할 수 있냐면 이 값에 포지션도 알아볼 수 있어요. 포지션 짜자자잔 다 했어요. 오늘 할 거는. 그래서 클리어하고 다시 해보면 그 플레이의 포지션 값도 알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get 컴포넌트는 이제 자기한테 붙여서 쓸 경우엔 자기 자신의 컴포넌트 또 얻어올 수 있지만 다른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도 접근할 수 있는데 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퍼블릭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월이라고 등록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방금 한 것처럼 플레이어란 태그를 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그 이름을 찾아서 그놈을 찾아오는 방법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명확하게 개념이 정리가 돼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처음엔 어렵죠. 그래서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해보시고요. 너무 빨랐을까? 네, 잘 복습을 해보셔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참고해서 좀 천천히 해야 된다거나 다른 추가 설명을 하거나 그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